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오전 4시 40분입니다.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광고도 안 넣고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썸네일도 안 찍고요. 그래도 보실 분들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서 오늘은 괜찮으니까 좀 꼼꼼하게 드릴 말씀도 좀 있고 하겠습니다. 뉴스는 목요일 겁니다. 오늘 게 아니고 금요일 게 아니고 목요일 겁니다.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 이제 섬세한 뉴스들,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발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다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일단은 제3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미증시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의 자산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전력 자산이고 뭐고 다 최고잖아요. 그죠? 뭐 바다를 건너가야 사실상 뭐 요새인데, 그죠? 왼쪽으로는 태평양, 오른쪽으로는 대서양, 그죠? 위에는 캐나다, 최우방국이죠. 그죠? 오른쪽 유럽, 영국도 최우방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도 최우방국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준에 관련된 그 자본들이 이제 전부 다 유대인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우방국이죠. 어차피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유가가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기름값까지는 그 문제는 없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항공모를 보내면서 표면적으로는 보내면서 이제 너희들 이슬람 국가 창전하지 마라.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빨리 너희들끼리 해서 마무리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네. 이창용 한국 총재 내년 물가 2% 목표치 접근할 것이다. 최근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배달 음식들이 좀 싸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배달 음식들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먹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물가가 싸진 게 아니라 이제 각종 쿠폰들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좀 싸진 걸 느꼈거든요.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김치찜 같은 경우도 2만원 정도면은 이제 그 먹을 수 있으면 밥국 2공기 해가지고, 그래서 뭐 배달도 이제 무료로 막 쿠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그걸 한 3끼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7,000원에 밥 한 그릇 먹는 거랑 좀 비슷하죠. 반면에 또 밀가루 관련된, 설탕 관련된 건 또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제 경기는 되게 안 좋고 물가는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총재님께서 금리를 막 올리기 힘든 거야. 그래서 미리 좀 올려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때는 뭐 미국도 안 올리는데 왜 올리냐 뭐 난리를 치다가 이제 와서는 빨리 올려라 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참 갈 때 같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물가는 좀 잡혀가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한국인 경기는 이제 우리 내수 경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대외 경기죠. 이제 대외 경기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그 중국이죠. 우리 이웃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한국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잖아요. 뭐 사실 미우나 고운, 그러니까 되게 밉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또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뽑아 먹기도 했었었고, 지금은 또 중국이 또 기술을 또 따라오고 막 베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중국 경기가 일단 되게 안 좋아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디플레이션이고, 한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이고,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럼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하게, 부러질 거 딱 부러지고, 그죠? 나아지기 시작을 할 건데, 중국 물가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그 알리, 그리고 이제 테무 이런 사이트 가보면 제가 패딩을 하나 3,000원에 샀거든요. 3,000원 배달비 포함해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좀 자주 입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행사품이라고 해서 3,000원 사긴 했지만 실제 가격은 5만원 6만원 돼 있긴 하던데, 2, 3만원? 뭐 패딩 같은 것도 만원? 양말도 막 뭐 1,700원에 5켤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물가가 그만큼 싸다, 그쪽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걔네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할 거다. 내년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 대치동 더 붐비겠네. 대입 개편.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2028년이죠. 중학 2학년 학생들입니다. 내신편까지 5등급으로 바뀌고, 1등급 한명수에 대입 봉돌을 하면서, 1등, 또 오히려 또 사교육이 또 발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빚잔치. 지금 한국에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빚은 사실 너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무재량 지출 추이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 3년 좀 줄인 거예요, 지금. 계산을.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국채 이자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죠? 지금 그거를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은 거죠. 정부도 지금 굉장히 줄이고 있는 충분입니다. 지금 세수 확보가 안 된단 말이야. 막 물건이 많이 팔리고 경기가 좋아져야 막 세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뭐가 되고 살 텐데 일단은 들어오는 건 없고, 그죠? 얼마 전에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름값도 좀 낮춰주고.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부동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10억대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10억이면 비싼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연봉 1억도 엄청나게 많이 번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에서 10억짜리 집에 사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사실 많이 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여버리면 되거든. 거래세를 낮춰버리고 그러면은 집값도 잡히고 세수도 확보되고, 그러면서도 좀 부자이신 분들은 그걸 유지하면서 또 떵떵거리면서 사실 것이고,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네,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제 생각 문제가 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아무튼 주담 내 금리가 또 뛰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는 유지가 됐지만 이제 가상금리랑 그다음에 우대금리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이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부담스럽죠, 그죠? 사실 뭐 10%, 7%대만 해도 지금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사실 그것도 기자가 어마어마하거든, 생각보다. 자, 그 다음, 저쩌고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배터리 날짜가 아니라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같이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주목할 때, 에너지, 그죠? 에너지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는, 흑자 전환,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 우리 한국은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반도체 쪽은 이제는 좀 여유롭게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도 천천히 매수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근데 배팅은 하지 마시고요. 배팅 하지 마시고 농사 지었다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엄청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한국에서는 최고의 배터리 회사죠, 그죠? 네, 그래서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얘가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그것에 하나판 못 미치기 때문에 시총이라는 것들 해결해 왔었을 때 이게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고, 5년새 4배 늦게 늘었다. 영리치. 일단은 우리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또 SNS나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실 젊은 분들이 이 차를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더 생겼겠죠. 좀 많이. 사실 저는 이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번다라는 건 어쩌면 약간은 비겁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비겁한 방법이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쌤도 사실 초창기 방송을 했을 때는 100명도 생방송도 100명 이상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고, 당시 제가 이제 강의를 돌리면서 만약에 레퍼럴을 당겨버렸다면, 쥐뿔도 모를 때지만 그냥 아는 척하면서 막 그렇게 해버렸다면 또 많은 돈을 벌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 돈을 또 쉽게 벌었기 때문에 또 매매를 또 막 하게 되면서 또 다 날려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이 좀 다양합니다만,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레퍼럴이라는 방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좀 냉정하게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젊은 분, 부자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그러니까 대다수는 상당히 가난해지고 그 부에 집중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플랫폼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차트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고 나도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해지게 되면 그 정보의 뭐라고 할까요? 집중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집중화가 한 사람한테 몰려버려요. 경쟁력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런 거 있었죠. 혹시나 이제 그 어리석은 이제 남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일부 다처제하면 좋겠다. 많은 여자분들과 이제 같이 이제 뭐 결혼할 수 있으니까 막 좋은 거 아니냐 했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매기를 했죠. 야, 너 같으면 일부 다처제인데 너한테 시집 오겠냐? 그런 거예요. 정보가 오픈돼 버리면 일집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다 가난해지고 이제 부가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 속에서 경제를 조금 들여다 보시면 지금도 미국에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좀 안타깝지만 이게 부라는 것은 대중화가 되지 않고 공공으로 막 퍼지는 게 아니라 사실 먹고 살 만큼만 톡톡 던져주면서 이제 그 좀 잘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와 부럽다 이게 돼야 자본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역시 투자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명 11.25대 고분양가도 완판이 되었다. 글쎄요. 전 별로. 네. 오피스텔 무조건 정부세 합산은 부당. 그래요. 네. 정부세 합산은 부당하다. 뭐 부동산 이야기네 밑에는 그죠? 네. 요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환율입니다. 환율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CPI가 좀 높게 나오게 되면서 환율이 살짝 튀었습니다. 살짝 튀었어요.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그래서 또 금리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나스닥 증시는 엄청나게 반등을 했었어요. 많이 올랐었어요. 중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조정이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 거냐면 이번에 채권 10년물 채권 경매가 들어가는데 채권이 이제 잘 안 팔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예전에 2007년인가 또 리먼 브라더스 때 있죠. 그때 만큼 이후로 지금 가장 채권 결제율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하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온 상태거든요. 재밌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금리가 오를 거다. CPI가 높게 나왔다. 잘못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쭉 올라가.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가 버린 거야 이렇게. 앞 30분에 그 CPI 발표가 나오면서 그죠? 여기 10시 앞에 떨어졌거든? 근데 다시 올려버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채권 판매가 좀 부실하게 되면서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시 또 말아 올리고 있죠. 말아 올리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빅스 차트는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 일단 지지를 받을 만한 모습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빅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나스닥은 폭락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게 S&P인데 그 나스닥이나 S&P는 큰 차이였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모습 자체가 좀 강하게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고점에서 갱신하고 이래 되면 그 차트 고점 갱신하는 흐름 나올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나스닥 그렇고 오랜만에 S&P를 같이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S&P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한국의 코스피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등을 줬었고요, 크게. 그죠?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2까지 올라갔는데 S&P는 여기서 좀 못 미쳤습니다. 지금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처럼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했다가 주었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빠졌다가 이제 그 땡시 다시 가는 거겠지. 네 번째 돌파는 보통 돌파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한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저런 관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S&P 좀 많이 빠졌네요. S&P를 할 걸. 그분이 괜히 나스닥을 쳐해가지고, 그죠? S&P 이까지 빠졌네? 제가 예전에 이제 숏 포지션 놀 때 요 때랑 요 때잖아요, 그죠? S&P 여기서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구나. 기분이 나쁘다. 자, S&P 요 추세 이탈 나오면 조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S&P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큰 흐름상 봤을 때 이거 이 자리가 비싼 가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비싼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사실 지금 월봉상 12평에 대한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깨졌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돌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2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갈 타이밍에 만약에 이게 밀어버리면 이 여기가 오픈될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거는. 근데 저는 이 볼베니 형태라던가 뭐 추세 흐름이라던가 그 수급이라던가 이제 미국의 경제의 그런 세계의 그런 그 봤었을 때 미국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지다가 행보를 좀 치다 박스권 넘어왔잖아요. 행보를 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 만약에 코인이었으면 제가 떨어진다라고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마라 했을 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많이 올랐죠, 그죠? 나스닥은 이제 재밌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며칠 전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요 정도까지는 뭐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12,250 정도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정도까지 요 지금 저항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수평적 저항대 보이시나요? 가로줄 약 찍어볼까? 이렇게, 그죠? 요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추세를 넘어가야 아마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죠? 그런데도 뭐 아직까지 뭐 반동도 좀 주고 뭐 힘도 좀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참 어려워졌어요. 차트랑 매매를 하기가. 이제 제가 한쌤이 예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숏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관리 이야기하고, 그렇죠? 반등 나왔다 관리 이야기하고, 여기서 또 숏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내 익절 합기다, 내 현금금 인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딱 5,000달러 정도.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조금 더 줄였죠. 들고는 있습니다. 계속 포지션 유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물량을 많이 뺐죠. 좀 빼고,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결론은 여기까지 첫 조작이 나오면 저는 숏포지션을 지금 다 정리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버렸고, 이제 리스크의 리턴이 둘 다 커져버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시장이 11월 달에 이제 11월 고점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11월 달에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예산안 통과가 있거든. 지금 뽀벅뽀벅거리는데, 요번에 이제 채권이 안 팔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랑 같이 더불어서, 채권 안 팔렸다. 채권이 팔려야 이제 돈을 빌려서 지금 미국이 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수도 높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있으면, 아니면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서 순정국이 돼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악질적인 생각을 돌려보면, 인마들이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전쟁을 쳐려가지고 중국한테 승전해버리면, 중국에 채권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그렇게도 생각하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본 정도.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어쨌든 그 흐름이 이제 FOMC가 되면서 동기 되면서 금리 좋아지고 하면서 갑자기 슈팅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 11월 달에 요때 이렇게 뭐 아마 한동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일단은 이제 한 템포 발을 빼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애매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렇고, 여러분들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역시나 똑같은 흐름인데, 요기와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요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우리 하나 딱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만약에 내일, 모레 정도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 해가지고 만약 조정 살짝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봉우리 살짝 다시 올려주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때는 이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여기 딱 떨어질 때 음봉 보고 들어가면 돼요. 이때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물 해서 해외 선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요거는 조금 버리시고, 요거는 템퍼는 버리시고, 요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딱 떨어질 때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정도에서 음봉이 딱 떨어지면 요거처럼 잡고 이제 쇼 각을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운이 좋으면 참고한 말씀이지만 한 2000포인트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300 초반, 저는 요 정도까지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돼. 손자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리스크가 있더라도 도전해봐야 될 흐름이 그때 생길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제 하늘로 가버리는 거거든. 이럴 때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빵 뚫어버리면 이제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거든.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음봉이 딱 떨어질 때, 요거는 일단 요거 떨어질 때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 방향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그죠?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죠?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주고 다시 떡 떨어질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좀 이게 요거 보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정도까지는 빠져야 이게 요 그림 형성이 되거든요. 아니면 좀 버티면서 툭툭 하면서 탁 뚫어주면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 자, 뭐 좀 엄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메타는 뭐 신고점 갱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가스도 살짝 정체가 좀 되고 있네요. 그죠? 체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코스피가 좀 많이 반등을 했었고, 우리가 추세선에서 살짝 이탈됐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발을 하나 넣어도 되는 자리다. 0.5에 대한 되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매수를 좀 강하게 당겨볼 수 있는 자리를 이 자리를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려 첫 번째 대해서 한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안 올 거냐? 그건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차트도 참 잘 맞잖아요. 보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가다가 뭐 찍찍찍찍 나와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이게 안 좋은, 부정적으로 가는 시나리오란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편하게 사도 된다. 요거는 이제 확실해졌다. 차트적으로도. 왜냐면 이게 파동이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등 줬으니까 이 차트 블록을 만들고 나중에 이게 전체적으로 A, B, C로 빠지고 여기까지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는 현재 편해졌다는 거지. 1900에 대한 가능성 있어도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때는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돌려주면서 다시 이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갈지는 몰라야지. 이제는 반대가 좀 강하게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스피 이렇게 움직였으니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도 반등이 좀 강하게 좋네요. 그쵸? 네, 66,000원에서 한 63,000까지 빠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66,000원에서 반등을 좀 강하게 줬다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이 힘을 또 내고 있네요. 재밌는 모습인데 LH도 그렇고. 오케이. 신세계도 가다가 빠져버렸죠. 그쵸? 대한항공도 많이 좀 현재 좀 많이 안 좋고, 대한항공은 이제 여기까지면 여기서 이 18,000원대는 잡아야 돼요. 제가 이거 예전에 대한항공 18,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잡아라 그랬거든. 대한항공도 이제부터는 같이 바싹 주고 도와십시오. 예, 이런 것들. 대한민국 최대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 다 돼가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금도, 고배당금 주들은 재밌을 거거든. 배당금 받아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잠깐 샀다가 넣어도 돼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 누구냐? 오늘 조금 띠디는 녀석 하나 있었는데? 요건가 보네? LH? 오케이. 좋아요. 네.
화학석유 이런 것들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볼 때가 됐나? 우리가 이제 코인 차트 같으면 아직도 사지 말라 할 텐데 이제 회사니까 그렇죠? 그래요. 뭐 이 정도 체크하면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도 반대로 좀 줬다가 조정해주고 있는 부분. 네. SK텔레콤 역시나 이건 요도에 대한 관계발. SK텔레콤이 아니네. 이건 네이버도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반등 때 조정 나오고 있다, 그죠? 카카오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카카오는 옛날에 막 여기서 진짜 뭐 염경환인가? 카카오 진짜 좀 누구지? 그 몇 명 있어요. 그 하여튼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거 3만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건들지 마십시오. 예. 한쌤이 옛날에는 5만원 밑에서 잡아라 그랬는데 말을 왜 바꿨냐면 이 IPO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요. 없잖아요, 수급도. 그죠? 우리 이거 한번 했잖아, 반등. 한번 해먹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잡지 말자. 이 정도 손절하자. 혹시나 들고 계시는 분들도. 증권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여주네? 요즘 막 ETF를 많이 뿌리나봐. 그죠? 재밌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운輸전장 때문에 또 이런 것들,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도 지금 힘을 좀 받고 있대요. 예전에 시장을 좀 내리는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모습이네요.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거 손절 주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손절 지키고 들어가 보는 거 이런 모습일 때 패턴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증시가 올라갈 때 이때 사는 거야 그냥. 요때 배팅하세요. 거래도 증가되는 모습이고. 그죠? 이게 참 옛날에도 참 좋아하던 종목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LG화학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LG에너지솔루션인가? 아니네. LG전자네요. 네. 셀트리온도 반등 강하게 했다. 그죠?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12만원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열어놓겠습니다만 13만원이나 12만원이나 뭘 얼마 차이 난다고. 그죠? 제가 이때도 12만원까지 빠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제가 끝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어쨌든 반등 이만큼 나왔었고 뭐 가는 거지 뭐. 그죠? 적금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제 내가 농땡이 부려가지고 정보도 툭툭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나왔던 종목들은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예요. 단타는. 왜냐면 그런 것도 잘 물리면은 주고 진짜 힘들 거야. 그래서 그래요. 이마트도 이제는 오케이. 이마트도 이제는 괜찮다. 이제 이마트 옛날 사셨던 분 요때였나 제가 8월고 다시 하기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마 안 빠졌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 이제 딱 뭐라고 할까? 이제 됐다 싶은 이제 흐름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안 쫄아도 돼요. 이제 이래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빠지다가도 이제 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뭔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죠? 그런 모습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안 쫄아도 돼. 떡상 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뭐야 이거? 콜마이 되겠지. 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건가? 데브 시스터즈? 뭐 재밌겠네. 요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재미는 있겠다. 질팜텍. 질팜텍만 보면 예전에 친구가 생각이 나요. 되게 여기서 막 삼상 찍었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게 설거지라니까. 에코프로 HN 반등을 주었죠. 그죠? 제가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탈출각을 줄 거라고. 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이었구나. 아까 것. 네, 그 정도.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로요.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가면 한 100만원을 한번 시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여기서는 꼭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벌 부탕이니까 탈출하세요. 이건 지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는 뭐 여기서라도 저는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82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한번. 그죠? 82만원쯤 오면 단타를 좀 쳐도 된다. 여기도 80만원대 오게 되면 다시 단타 한번 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도 당시에 요때였나? 90만원대, 92만원, 3만원 이렇게 말씀드렸고, 94만원에서 올라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을 잡아야 손해가 안 나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쵸.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이 지금 볼 게 없어서 주식을 좀 시간을 좀 떼어봤고요. 코인 좋다 그러더니 왜 그 볼 게 없냐? 코인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한동안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네. 추세를 뚫었어요. 그렇죠. 이때 배팅하는 거 맞죠? 갔어요. 그리고 행보장 나왔고 우리 9월 2일 날이었잖아요. 9월 6일이었나? 9월 6일부터 우리 수급 들어온다고 하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쵸. 몰라요. 지금은 막 여기서 돌릴지 안 돌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또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쩌면 여기를 다시 밀고 이런 식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24기 이상 여기 열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을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고, 농사 짓는 분들 쫄지 마십시오. 저희 뭐 공습 어쩌겠노? 잠시 멈추시면 되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상장 폐지되는 되는 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그건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더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리스크가 크고 대신 리턴도 크다. 그래서 한쌤은 25년 스타트 하는 종목을 모아갔었고, 그죠? 한 몇백만 원치 사봤고, 뭐 나중에 터져주면 땡큐 베리마치 하겠다. 그것에 대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자, 그렇고 코인 시장 상하로 넘어오겠습니다. 룸네트워크, 요거는 저희 구독자 회원분께서 이걸 했었는데 제가 다 팔아라 했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 근데 더 가가지고 좀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도 다 파서 이거는 룸네트워크,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호재로 올라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시장 상장돼서 안에 그 안에서 이제 그게 없어서 얘네들이 지금 설거지하는 건데, 이거 결국은 한번 꼬라박을 겁니다. 그래서 미련 두지 마시고, 뭐 500을 가도 1000원을 가더라도 이건 무련 두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이거 말고 얘가 올라가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녹화를 따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럴 때서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3개를 3종목에서 나눠가지고 다른 종목에 담아놓는 게 훨씬 기대값이 높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까지 못 먹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간도 있죠. 요런 구간과 나중에 이런 거 사서 가지고 여기 살짝 더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팔아가지고 그때 내 계좌 줄어들거든요. 막 딴 거는 올라가. 그래서 막 배 아파요. 참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리플 뭐 그렇고 코박 토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꽤나 많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슉 먹었으면 익절해야지.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도 뭐 얼추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코인들은 일단은 그 뭐라고 할까요? 미 증시과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았을 때 그 돈이 돌아가는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좀 들어오는 건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 그래서 순환매가 한번 돌았고, 단타도 좀 먹었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기대감, 오케이. 그래서 11월 정도부터 해서 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요동치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상승에 대한 흐름 전환은 내년 봄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2023년 가을 2년 동안 말씀드리던 간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막 떡상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저점을 다지는 기간이 오케이인 거죠. 지금 이제 억석을 가리셔야 돼요. 오케이? 뭐 단타 실시해서 단타 치는 거는 오케이. 그런 것들 뭐 그거야 못 말릴 수 없지. 그렇죠.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서 많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린 애들 있을 겁니다. 쪼그리 양봉 띄우네. 주제. 어이씨. 아직 안 띄워도 되는데 더 살 건데 이거.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자,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스닥 차트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나스닥 뭐 꿀렁꿀렁 하고 있죠. 잘 버티고 있죠. 이제 반등하다가 그죠?
자, 뭐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요즘 참 급변한 시장 변수도 많고 뭐 진짜 뭐 쉽게 뭐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확실한 거는 많이 싸진 자산들이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금리도 거의 다 올렸고, 금리를 올렸다라는 말은 경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물가가 진정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줄어야 돼요. 한국은 지금 그래서 소비가 줄고 있고 물가가 진정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줄었잖아요. 그죠? 요즘 배달이 옛날 같지 않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뭐 아직까지 괜찮을 만한가 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좀 줄고 지적도 좀 줄고 그렇게 할 때까지 가면 금리를 올릴 겁니다. 한국에도 위니아라는 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위니아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였나요? 위니아 전자 뭔가 중견기업으로서도 가격도 착하고 물건도 잘 만드는 위니아 전 좋아하는 기업인데 지금 도산 위기에 빠져 있죠. 그런 것들처럼 일단은 어쨌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어떤 일부 회사들은 좀 그렇게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도산이 되면서 뭐 LG라든지 삼성에 대해 입지는 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가 지금 집중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다시 미국에 몰렸던 그런 부들이 이제는 한번 이렇게 출렁하면서 이제 그 금리를 나중에 동결을 하고 나중에 낮추겠죠. 그때가 되면 부가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유 요즘 시장 좋아요 하면서 한참 뭐 그때는 또 막상 오르니까 아이고 내가 쌀 때 사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지금 당장은 뭘 하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지금 힘들 때는 같이 이렇게 다독여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수다를 더 떨고 싶지만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도박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투자. 지금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